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동요로만 전해오던 따오기가 사라진 지 40년 만에 10년의 증식 과정을 거쳐 야생 방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는 올 상반기에 따오기를 야생에 방사할 계획이라는데요. 우포늪 따오기 보건위원회 이인식 위원장과 함께 따오기 보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포늪 따오기 보건위원회 이인식 위원장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네요. 지금 제가 이 위원장 방금 우포늪 따오기 보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포늪 따오기 보건위원회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2008년도 람사르 총회를 경남에서 그때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 국제 회의를 할 그 즈음에 그 우리 창녕군이 이제 그 우포늪 자체가 람사르 총회의 중요한 이제 그 소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 개념인데 거기다가 사라진 종을 하나 거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살려 나가면 그게 더 훨씬 더 이 습지보호 국제회의도 빛도 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또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준비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 이 조류 보건이라든지 인쪽을 공부한 교원대 김수일 교수님이나 또 저나 그 다음에 이 저 같은 뭐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또 뭐 공무원이나 이런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복원하기 위한 모임 자체를 꾸려졌던 게 이제 지금까지 주로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따오기를 들여오고 방사하고 이런 계획들을 그때 다 세운 뭐 그런 단체고요. 참고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따오기 보건후원회라는 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회비를 내고 또 이렇게 행사 같은 걸 주관하는 그렇게 해서 두 단체가 지금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그 후원위원회는 회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건 뭐 1000여 명 정도 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로 주민들하고 뭐 이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다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위원장님께서는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우포늪 따오기 보건위원회를 이제 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포늪 따오기 보건위원회 하면 이인식 위원장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데요. 어떻게 따오기 보건에 관해서 관심이나 뭐 이런 걸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좀. 뭐 이것도 이제 오래 세월 전인데 90년대에 우리 낙동강 폐롤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낙동강에 오염된 식수를 우리가 시민들이 먹게 되자 막 분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도 그 우포늪이나 뭐 주남 저수지 이런 자연늪들이 잘 보존이 되어서 그랬으면 공장에서 그런 오폐수가 흘렀을 때 그걸 완충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낙동강에는 당시에 자료에 보면 한 100개 정도 있었는데 산업화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대처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우포늪 보존이라든지 이걸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사라진 종이나 이 식물들을 다시 복원하는 일에 환경운동을 우리가 하면서도 좀 깊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계기가 됐는데 마침 많은 종들이 우리 사라졌잖아요. 여우도 사라지고 늑대도 사라지고 다 했는데 주변의 그 농민들이나 오래된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백로나 외가리, 따오기 이런 새들이 가을이 되면 또 이제 날라와서 여기서 아름답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또 뜸부기도 잘 아실 겁니다. 오빠 생각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멸종되고 사라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포에 이런 걸 살려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죠. 꽤 오래됐네요. 따오기 하면 그 어릴 때 우리가 동요에서 많이 부르던 그런 새이기도 하고, 그런데 멸종됐다가 이제 복원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생김새나 또 어떤 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나중에 뭐 여기 화면에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 따오기를 가장 잘
표현한 그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예. 유명한 조류학자가 한국에 왔다가 예. 노을이 질 때 서해안에서 그때 따오기가 이렇게 아마 그 날랐던 모양입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따오기는 노을이다 이렇게 식기처럼 쓴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얀 색깔의 이게 날개를 펴고 밑에는 분홍색입니다. 그러니까 예쁘겠네요. 네, 노을하고 바로 이렇게 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아마 이 따오기 복원이라는 이런 게 되면 제일 사진가나 영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따오기는 겨울 철수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우리 추수할 무렵에 그때 겨울철새도 많이 옵니다. 고니도 오고 기러기도 오고 그때 같이 와서 우리 이제 그 논에 이제 다 추수를 하고 나면 논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봄 되면 물을 대는 게 아니라 가을부터 비가 오면 물을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모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거기에는 미꾸라지라든지 새우라든지 자그마한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먹고 살던 그런 이제 종이죠. 크기는 어느 정도가 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들 아까 제가 말씀 백로나 외가리 정도의 크기의 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원돼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얗고 겨드랑이가 분홍색이고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따오기가 언제 멸종이 됐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언론 기록에 의하면 1979년도에 미국의 그 아치볼드라는 이 박사가 DMZ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류를 공부한 분이 돼가지고 그 사라진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2008년 람사르 총회 그때 우리 개최할 그 무렵에 그때 우리 여기 경상남도 지사 그때 김태호 지사였죠. 그때 아시아나기를 김에서 띄워가지고 북쪽에 그때 이렇게 많은 이 전문가들이나 갔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농업 이렇게 딸기 같은 거 지원하고 또 하나 람사르 총회 때 북쪽에 있는 이분들도 우리 창원으로 오게 하기 위한 그런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저는 이제 그쪽 북한 쪽에 이제 주로 전문가들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하는 분들이나 그 연구자들. 그런데 그때 그분들 이야기로는 북한은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는 79년대에 사라졌지만 북한에서는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거기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이제 덧붙여 보면 우리는 일찍 통일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통해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다 보니 그랬고 북한은 그때는 아직도 농약이나 뭐 비료나 이런 걸 과다하게 안 썼기 때문에 아마 먹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중국이나 이쪽에서 날라와서 북한에 와서는 먹고 거기서 좀 지내긴 했는데 우리는 아마 그때 먹이가 이미 오염이 다 되고 미꾸라지가 한 80년대 우리는 뭐 중반 이렇게 되면 이미 그때는 미꾸라지가 거의 없거든요. 자연사는. 아마 그런 차이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979년에 멸종됐으면 꽤 오래. 네네. 뭐 40년 됐죠. 40년 됐네요. 멸종됐던 따오기가 이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중국이 복원 사업을 시작했죠. 왜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중국 이 따오기 이제 복원 때문에 여러 차례 NGO 신분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중국도 그 중국 전역에 이 따오기가 살아있는지 뭐 이런 죽었는지 이걸 이제 살피기 위해서 3년을 학자들과 이런 분들 중국 전 대륙을 다 이렇게 돌았는데 없어진 걸로 이제 최종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 우리 보통 현상 수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경찰에서는 잘 이렇게 못 잡다가 나중에 현상 수배하니까 잡히는 것처럼 그 어느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그런 이제 나중에 막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 뒤에 그 따오기가 살아있는데? 하고 아마 뭐 거기는 당 이런 데 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북경동물원과 학자들이 내려왔는데 그때가 198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멸종할 때 거기는 비슷한 시기에 거기도 7마리가 바로 그 할머니가 이야기한 집 뒤에 우리 왜 까치집 짓듯이 그게 살아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살리기 위해서 중국 전역의 학자들이 와서 살리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토탈로 하면 4,000마리가 넘게 이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이제 그 따오기가 바로 일본으로 가서 지금 예. 일본에서 한 400마리, 예. 우리 한국에도 300마리 이상 지금 이제 이게 따오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번식하고 살게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예. 이미 그 시대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80년대에 거의 이제 다 사라졌었는데 다행히 중국에서는 야생에 예. 7마리가 살아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 예. 다 이제 지금 이제 따오기 복원도 할 수 있고 또 야생에 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언제 그 복원이 시작이 됐나요? 저희들은 이제 2005년도 우간다 그때 국제 우리 이제 람사르 총회 유치 예. 그 즈음에 예. 이 논의를 그 당시에 장명군하고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실제 2005년도에 중국을 갔거든요. 예.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그 조건 자체가 예. 우리나라의 농업보다는 훨씬 그쪽 지역은 그 우리가 말하는 60년대나 70년대 한국 방식이 돼서 미꾸라지도 있고 뭐 먹이도 풍부하니까 이 잘 개울에서 바로 가는데 예. 개울에서 먹이를 먹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 집 뒤에 새끼를 치고 이렇게 사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농촌이. 예. 근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우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늪 안에는 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현대식 농업보다는 거기는 이제 주로 우리 전통 농업 같은 게 부분적으로 살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근데 전문가들과 여러 번 토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복원을 해보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2008년도까지 우리는 사실은 3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사가 된 셈이고 이제 10년 2018년이 꼭 10년 이제 들어온 지가 됐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20년 뒤어 늦었고 또 와서 한 10년 지났는데 제가 그거 좀 궁금했는데 지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따오기 복원이 창녕군이냐 그랬더니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국제 그 람사르 협약 총회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물새 서식지 보존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철새라든지 뭐 여름에 오는 새들이 거기 와서 먹이를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섭지 보존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을 하는 건 다른 복원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리를 좀. 근데 마침 이게 그 교원대 그 당시 돌아가신 그 당시에는 저 살아있는 분입니다. 교원대 김술 교수가 중국에서 이미 2000년대 그 따오기가 사는 걸 보고 와서 우포에 그 당시 항새라든지 따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복원하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다. 그래서 마침 교원대는 그때 이미 항새도 복원하고 있었고 따오기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이 습지 보존을 잘 해놔서 여기에 우리가 살리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좋겠다 하면서 또 이 김술 교수가 세계적으로 종복원 전문가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창녕군에 그 잘 우포늪을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한 것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창녕군에서 따오기 복원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원장님이 계시고 습지 보존의 그 활동이나 이게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습지도 가능하긴 하는가요? 이제 다른 지역도 습지가 가능한데 사실은 우포늪만한 면적이 잘 없습니다. 이게 거의 뭐 평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3배 반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 따오기 그 복원 사업이 한 10년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서 한 300개 개체 정도 있습니다. 그런 개체수 증가 늘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처음에 이제 2008년도 그 람사르 총회 바로 일주일 전에 따오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 당시 중국에서 들여오고 바로 그 이제 따오기는 저 따오기 센터로 들어가고 저는 여기 와서 그 당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언론이라든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왜냐하면 사라진 종이 하나 중국에서 가져와서 되살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때는 암수 한 쌍을 중국의 이 사육 전문가가 2사람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
따오기 이제 한 쌍 이렇게 두 마리 같이 들어와서 이제 따오기 그 복원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두 마리를 복원했는데 사실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성비가 좀 이렇게 그 여자는 많이 태어났는데 저희 암컷은 많이 태어났는데 수컷이 없어서 그래서 2013년에 다시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중하면서 또 두 마리 수컷을 좀 달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게 이제 4마리였지 않습니까? 그 4마리가 이제 313마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10년 사이 한 10배 가깝게 10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나. 그러면 그 따오기 그 복원하는 과정도 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중국에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데 전수는 해줬지만 사실은 좀 불행하게도 제일 처음 중국에서 들어온 룽팅 양저우에서 태어난 첫 우리를 좀 장자입니다. 첫 수컷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갑자기 해오리 바람 같은 게 불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취약했던지 그 수컷이 죽자 굉장히 그 책임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처음 그 복원 책임을 맡았던 그 팀들이 사실은 교체가 되고 다른 분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쭉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게 제일 첫 위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AI 같은 게 막 들어오면서 사실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거기 사육사들은 기양 사는 것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되면 밖을 못 나가죠. 못합니다. 안에서 다 숙식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은 있고 그러나 다만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제 야생에 방사해서 얘들이 얼마나 살아갈 것이냐 이게 더 이제 앞으로 더 과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AI 때 그 감금 생활 하듯이 하면서 피해는 없었나 봐요. 네, 다행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조류들에게는 이 AI가 감기나 독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집단 폐사나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뭐 독감으로 죽는 뭐 사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새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감기나 독감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가금류, 이제 집에서 키우는 오리라든지 닭은 이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제 소위 말하면 조류처럼 이렇게 강한 야생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안에서는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그 가축을 기르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되니까 차단을 하면 이제 뭐 큰 그건 사고는 없었죠. 그래도 이제 새니까 날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에 관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뭐 전국 체육대회나 하면 뭐 공중에 띄우는 거 뭡니까? 에드벌룬. 에드벌룬 같은 걸 언제 설치를 막 합니다. 왜냐면 그쪽으로는 새들이나 다른 이 외부의 이 짐승들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차단 장치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뭐 방역을 한다든지 여러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장치는 사실 뭐 주야로 하는 거죠. 혹시 그 공무원들 그래갖고 또 가정에 분란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으로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따오기 복원 사업이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서간 나라의 그 따오기 복원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제가 81년도 중국에 처음 7마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야생에 이미 한 3,000마리 이상 지금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한 1,300 정도가 지금 복원센터에 지금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만약을 대비해서 아주 여러 곳에 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항상 이제 다시는 그 종의 멸종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적절한 곳을 많이 선택을 했고요. 또 제가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이 귀중한 야생 동식물들이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와 산업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산업화에 이게 계속 그 희생 이런 것들이 자연이 많이 훼손됐으니까 이제는 생태 문명의 전환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그 제19자 당대회입니까? 그 대표대회에서도 선언을 하고 현장에 또 가봤는데 역시 이제는 이 생태 복원, 다시 생태 자연을
보존을 잘해서 이게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이런 정책을 굉장히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자부심 많은 걸 보고 어쨌든 중국은 지금 현재 따오기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종인 많은 종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당연히 중국에서 또 우리처럼 한상을 얻어가서 일본은 지금 한 400마리 정도가 지금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야생에 200마리가 이미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그 다음 새끼까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면 그 사도성 같은 데는 그 따오기의 복원 현장을 보기 위해서 야생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올해 이제 4월 정도 지금 예정을 합니다만 나가게 되면 아마 그 따오기 한 번쯤은 또 보기 위해서 많은 또 뭐 이렇게 사진 작가라든지 또 생태 여행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녀가게 돼요. 특히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아까 얘기 노을이 질머리 네, 그런 것들 이제 보고 싶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일본하고 중국한테 우리가 이제 따오기 복원하고 야생 방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배울 점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안에 전문가들 조리를 하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왔는데요. 특히 이제 뭐 요즘에는 또 의회나 또 고위 공무원들도 다녀와야 되거든요. 환경부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행운이죠. 이미 그들이 30년, 20년 앞서갔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아까 AI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생 방사했을 때 어떤 나무에 어떤 서식 환경을 갖춰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했던 방식. 그다음에 일본은 굉장히 치밀한 과학적인 방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의 서식 환경만 잘 만들면 뭐 상당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따오기 복원은 성공했고 올 상반기에 이제 봄쯤 이제 야생 방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NGO 입장에서는 이제 군이나 또 이 전문가 그룹들하고 약간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입장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행정은 아무래도 지역의 그게 관광 자원이나 그런 거 입장에서 뭐 농산물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다음 전문가들은 이게 과연 한국에서 어떤 조류가 복원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연구와 앞으로 그 어떤 다른 프로젝트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NGO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식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그게 따오기 그 복원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지자체가 브랜드도 높아지고 거기에 관광객이 많아지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가치를 높이 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의 주민들하고 저도 지금 뭐 들어간 지가 8년이 됐습니다만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서식지를 잘 만들어줘서 따오기 복원이 성공해야 그것이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가 되든 앞으로 상품에 대한 공산품 브랜드가 되든 아니면 이 지역의 훌륭한 그런 그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저도 뭐 그렇게 거기서 빈둥빈둥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노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면은 올 봄에 그 자연 방사할 때 몇 마리가 저기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나요? 지금 현재 계획은요, 25마리 정도. 25마리.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2차, 3차 이런 거는 1차를 야생에 방사하고 나면 계속 그 모니터링 팀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애들이 몇 마리가 어디서 먹고 있고 계속 그걸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그 조건이 좋으면 더 자주 방사할 거고 만약 조건이 나쁘면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또 뭐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럼 계획적으로는 1차는 25마리, 2차는 상황에 봐서 또 하고. 뭐 중국,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포늪 따오기 보건센터에서는 어려움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모니터링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좀 약간 안타까움은 있죠. 2008 람사르 총회 때만 하더라도 그때 경상남도나 창원에도 환경수도 그리고 뭐 창원의 생태 뭐 수도 이러면서 굉장히 이런 환경이나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 도민 관심도 높았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지사라든지
또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공장 유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바람에 저도 속이 많이 상했죠.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방사 계획이 되니까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모두가 지금 긴장하면서 이게 성공이 되어야 그동안 10년 동안 노력한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중앙부처 환경부나 심지어 청와대까지 대통령을 좀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해야 뭔가 또 지역에 큰 뭐 도움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근데 뭐 전문 인력은 부족한 건 없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실은 이 따오기 복원을 하게 되면 현장 모니터링도 하게 되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5사람을 이제 전문 연구자 2사람, 수의사, 뭐 또 공무원 정원 다 명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이제 정부가 사실은 만족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명의 또 인력을 정원해 주는 건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예, 다행스럽네요. 또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복원에 지장도 주고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따오기 복원센터에서는 이제 야생 방사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따오기가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노력을 좀 하시나요? 그 잘 만드는 그 주변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농약 문제도 모두에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점 등등. 지금 실제로 이제 제일 저도 그 우포에 그 들어가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어떤 특정 마을에 그 따오기를 품은 마을에가 그 새집 마을이라고 거기서 제가 5년을 거주를 했거든요. 거주한 이유가 보통 우리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바깥쪽에서 자칫하면 목소리만 내고 이 대안까지는 제시를 해도 행동화하는 데까지는 그게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주남 저수지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보적이 안 되는 이유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들어가서 첫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따오기 복원이 왜 필요한지 또 이것들이 그들의 손자, 거기 손자들 그리고 주민들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 이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 마을은 따오기를 품은 마을이고 또 그다음에 이 따오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 마을에 아까 이야기했던 농산물 브랜드라든지 또 옛날 전통을 되살려가지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내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프로그램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동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주선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따오기가 이 일본에 중국도 처음에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논이나 밭에 오면 혹시 그 농작물에 있는데 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무슨 개발이나 이런 데서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해 정진, 인식 정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NGO들이나 또 그다음에 전문 연구자들이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고 있죠. 그렇다고 100%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따오기가 이렇게 방사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계속 센터를 방문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보면 또 마음도 달라지고 또 그들의 손자라든지 지역 학교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다 따오기를 기르는 논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또 먹이 그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 10년 전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사할 경우에 따오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네요. 주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교육이나 또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식 전환연 사업도 하시고 뭐 이제 그 교육을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우포 아까 따오기 복원위원회라는 것은 이 따오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런 전략 마련을 위해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다면 또 제가 거기 지역 창고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다음에 그 창고 안에 도서관도 만들고 자연 학교도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이유가 제일 먼저는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아이들이 학교가 몇 개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자연 교육도 받고 그 먹이터 조성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손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관심도 갖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환경교육 자체가 지금까지 보면 8년 동안에 그 일에 거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지금 겨울 같은 데는 이제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새들이 와서
이렇게 관광 상품이라 해야 되나? 관광 자원으로서 이제 그런 개발도 뭐 저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 조건 또 위원장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이외에 주민들이 특별히 노력해야 될 무슨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그 야생 방사할 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지금 저희들 고민인데요. 사실은 국가가 이 우포가 람사르 보호지역이 되면서 100억 이상의 돈을 그 지역의 농토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많이 서식 장소로 정했지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게 걔들이 거기만 가서 먹질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어디로 오냐면 지금 작년은 잘나도 양파, 마늘이 굉장히 고가 식품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주남처럼 주남은 가보면 양파, 마늘을 거의 안 오고 농경지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따오기의 먹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파, 마늘을 먹고 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경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토지 이용과 이분들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주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한 예는 있습니다. 우포늪 안에는 지금 어업을 하시는 분들 국가보호지역 안에서 어업을 하지만 국가가 겨울철에는 보상을 줍니다. 휴업을 하면 그 보상금을 주는 이유가 겨울철에 날로 오잖아요. 그럼 걔들이 또 쫓겨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이미 창원 주남 저수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건 국가가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하죠. 그런 것처럼 국가가 앞으로는 좀 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이유도 좀 더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달라 뭐 아마 그런 뜻인 거죠.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 따오기는 새니까 새는 그냥 여기저기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자연 방사된 이후에 그 주남 저수지 근처와 뭐 예를 들면 창녕같이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와 지자체라든지 또 지자체 거기 사는 민간인이라든지 연구기관 뭐 이렇게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따오기 방사가 이제 성공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그 따오기를 이렇게 정진하고 숫자를 늘린 거는 그건 창녕군의 공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지자체에게 우리가 원조 무슨 뭐 국밥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 원조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창녕군이 가져야 되고요. 다만 분산센터 같은 거를 중국은 일본에 만든. 그런데 거기는 다 협력금을 내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정부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따오기를 사실은 우리 우포에만 있으라 이건 뭐 글쎄 말이 안 사람의 되죠. 생각이죠. 그럼 이게 이제 저는 최근에도 뭐 언론에도 그걸 하고 청와대에도 건의를 했으면 그게 뭐냐면 이번에 중국에 왜 지난번에 그 우리 대통령 가실 때 이제 우리가 얻어왔으니까 이제 다시 2마리 정도 돌려주자가 청와대에서 사실 안에 논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논의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짧으니까 실무적으로 중국하고 그 관계에서 언제든지 그렇게 우호 관계에서 우리가 그 좋은 그 방법이다. 또 그리고 남북이 좋아지면 남북 간도 북쪽이 멸종했으니까 우리 남쪽에 있는 이 창녕의 따오기를 북쪽에 뭐 그런 선물로 주게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언론이란 이쪽에서 창녕군의 그런 공적을 높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생태 관광이라든지 앞으로 지역 소득을 높이는데 훨씬 더 기여를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게 동북아에 이제 뭐 일본, 중국, 뭐 우리가 북한, 뭐 우리나라까지 대한민국까지 합쳐서 마음껏 이렇게 날아다니게 하는데 그게 저는 남북 정보원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우포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도 지금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뿐만 아니라 뭐 지역과 지역 지자체 또 민간 연구기관이 다 협력을 해서 어떤 의미로는 그 외교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앞서서 야생 방사를 한 중국이나 또는 일본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랬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음부터 이게 NGO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프로젝트로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NGO가 이렇게 이제 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NGO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관 협치가 되니까 정보를 양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초기는 거의 다 NGO들이나 제가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해서 이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지금은 행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앞서가지 않습니까? 다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데 바로 그게 오히려 더 요즘 중국 정부나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제때제때
이제 이렇게 국가 간 약속으로 예. 그래서 한중일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방식이어서 상당히 이제 국가 주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일본과 중국과의 서로 이제 그런 네. 끊임없는 교류는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 네, 것이죠. 지금도 되고요. 예. 보통 이제 흔히 사람들이 새가 살 수 없는 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새와 사람의 이제 공존, 그래서 그런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예. 뭐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 순천만 예. 다 슬로건이 뭐냐면 뭐 사람은 죽어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예. 뭐 새는 한 마리 죽으면 언론이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프랭카드가 벌써 있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순천만만 보십시오. 예. 순천만은 이미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돼가지고 지역에 1년에 600만 명이 지금 순천시에 방문합니다. 그게 제주도 방문객들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게 보면 갈대숲을 걷고 예. 그게 흙두루미 겨울에 보고 그게 맛있는 뭐 음식 먹고 숙박하고 한 그 비용이 1,500억이라고 그런 순천시가 내놓은 통계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우포라 이쪽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년 동안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순천만에서 지금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자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다시 우리 경남이 람사르 총회 때문에 순천 공무원들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람사르 총회 때문에 순천만은 세계적인 지금 그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경상남도나 다시 청년군 그다음에 저희 NGO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저는 주남도 지금 예. 굉장히 우포에 못지않는 좋은 지금 생태 관광의 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예.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좀 이 낙동강가의 이런 생태 벨트 예. 또 그걸 토목적인 방식이 아닌 생태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제방도 새롭게 만들고 밑에 늪도 다시 복원해주고 예. 이런 것으로 가면 우리가 영국의 그 RSPB나 WRT 같이 이제 생태 토목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옛날처럼 이런 그거 토목이 아니고 다시 복원하는 토목으로 우리가 가면 앞으로 한국만 해도 엄청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수로 문제부터 다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이제 다 흙이나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복원하는 것만 해도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 발전 전략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짜면 좋다고 생각이 들죠. 자연과 함께 사는 그 인간의 환경 만들기를 네. 생태를 복원을 통해서 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네, 있고 환경도 좋아지고 또 관광객 오면 지역의 경제도 좀 살아나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오히려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창녕군을 시작으로 해서 낙동강 벨트 쭉 하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를 가질 수 있고. 예. 인식위원장님, 이제 조금 위원장님 개인의 그 활동을 중심으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포늪 인근에 지금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설명은 하시긴 하셨지만 언제 또는 왜 그곳에 사셨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예. 저 그때는 학교 교사로 있었고 그때 제가 5년을 남겨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5년을 남겨놓고 들어간 이유는 처음 우포늪 보존 운동을 하고 그 주남 보존 운동을 할 때마다 마을 주민들 너는 도시 살면서 우리 농촌도 모르면서 왜 여기를 보존하자고 하냐 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포늪 주민들한테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환경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좀 마칠 때쯤 되면 들어와서 여기 살면서 정말 나도 더 이 지역을 좀 이렇게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또 지역적으로 경제 같은 것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나는 사실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퇴임하고 들어가면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5년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근데 그 남겨두면 국가에서 그 명퇴금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골에 창고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이제 작은 도서관 하나 그다음 그 환경학교 하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저는 처음에는 헌집을 주로 얻어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과 뭐 막걸리도 먹고 거기서는 이 사회운동과 환경운동과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어쨌든 거기 가면 형님 동생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동네 제일 막내였습니다.
아, 그래서 예. 심부름도 좀 하고 예. 또 할머니들 농협 가거나 뭐 통장도 제가 대신 좀 써주기도 하고 또 짐도 실어도 드리고 그 일을 트럭 사가지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모두에도 그런 그 설명을 좀 한 것 같은데요. 학생 가르치시는 선생님, 학교 예. 선생님에서 이제 환경운동가 또 오포 지키기, 따오기 복원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조금 좀 성격이 좀 뭐 외계인인지 모르겠어 별난데 한 가지 일만 좀 제대로 하자.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89년도에 잘 아시던 노태우 정부 때 예. 교육민주화 때문에 저도 해직 교사가 됐거든요. 예. 한 1,500명이 나왔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패롤 사건이 터지고 예. 그때 그 우리 조현순 과장님이라고 가톨릭 예, 여성회 과장님 가톨릭 그분이 예. 그 일을 주도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보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왜냐면 제가 해직이니까 예. 저 별로 할 일이 없는 걸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일을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하고 같이 했죠. 그때 이제 경남대 양원진 교수님이라고 예. 수질 전공한분도 예. 계셨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패롤 사건을 수습하고 뭐 마창 환경운동이라는 이런 걸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저기도 예. 17년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 저도 예. 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걸 우포는 보존할 때 지켰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 주민이 되고 거기서 일을 하고 하나의 모델이 나와야 우리 한국도 다른 외국처럼 이게 일만 벌려놓고 다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시민단체입니다. 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들 고생이죠. 그래서 저 하나만이라도 좀 이거 마무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지금 들어가서 뭐 사실 가족들은 다 도시에 있고 예. 저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끓여 먹으면서 뭐 필요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마실 거라도 가져오거나 뭐 가져오면 또 나눠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촌 사람 예. 그야말로 시골 할아버지 돼 있죠. 그래서 동네에서는 아이들 저거는 외가리 할아버지라 그래요. 아, 아이들 그래요? 시골 아이들 저거 할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환경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그냥 패널이네요. 네, 그 예. 패널이 계기가 그 돼서. 당시에 예. 그 뭐 가톨릭 여성회관이 그때 예. 다 짐을 졌거든요. 예. 그때 저는 뭐그 조현승 과장님이 제 손잡고 도와달라고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인생 진로를 바꿨죠.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시고 그냥 계속 네. 그 뒤에 저 복직은 복직했죠. 아, 예, 복직하셨죠. 했다가 다시 그러면서도 계속 예.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 직함이 저기 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외에 우포 자연학교 네. 교장 선생님도 있거든요. 우포 자연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그 창고를 이용해서 예. 거기 작은 자연학교를 만들기 위한 도서관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이들 오면 먼저 이론적인 거나 그 안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책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관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겨울 되면 독수리 먹이도 주고 또 예. 따오기가 살고 있는 살 수 있는 앞으로 그 먹을 먹이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직접 논농사도 짓고 근데 우리 지역에 5개 학교와 4개의 초등학생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또 요 한 재단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 거기들이 직접 그 주변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하는 게 그 하나의 일종의 교육이죠. 왜냐면 예. 문화 전승이고 생태 전승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 다 못한 거는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어떤 그 대지초등학교를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저하고 계속 관찰하고 금요일 날 되면 풀 하루를 저한테 줍니다. 그림도 그리고 해가 그러니까 예. 전교생 63명이 다 그림 동화책을 하나 만들어 우리나라 최초죠. 예.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3명이 다 저자가 자기입니다. 그 이제 직접 그리고 그게 1년 동안 성과으로 나와서 그게 도서관에 책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학교도 또 우리 경남교육청이 최근에 많이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제 지금 경남교육청은 그 자연 중심으로 많이 지금 그 아이들 자연에 돌리거든요. 제비조사라든지 무슨 뭐 양서파충류 같은 예. 거, 독수리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저희들이 먼저 했지만 교육청이 그런 걸 잘 받아서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지역의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그 계획 때문에 예. 지금 거기 우포 생태교육원이라든지 그 람사르 재단이 또 와 있거든요. 그 계속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지역의 아이들, 주민들 교육 또 그다음에 외지에서 또 경상남도에 있는 각 학교가 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친구라고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이제 선생님들하고 내 이야기하고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유일하다면 바깥쪽의 친구들이죠. 예.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환경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네, 수도 뭐 있는데요. 이제 좋은 겁니다. 예. 환경 운동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저는 환경운동 하면서는 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도 맞고 병원에도 가고 이런 건 그거는 지금 보니까 그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사람 관계 제가 저를 반성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기업이 되든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 일 때문에 상당히 그 상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갔다면 그건 또 뭐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왔으니까 그분들은 또 양해를 구하고 또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많이 다툰 사람이 요즘 우포를 많이 옵니다. 우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순천만 공무원들이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힐링하기 좋은 것이 우포늪 전체 9km를 이렇게 생명길을 도는 거래요. 거기 오면 정말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순천만은 조금 더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좀 자기들은 혼란스럽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저도 거기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가 든 대지관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 저한테 와서 막걸리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다른 여기 와서 홍보할 건 없고 그 생명길을 한번 조용히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걸어보면 그게 우포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다. 저는 오히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어려운 점 별로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기 위원장님의 역지사지 하는 마음이 타 지역의 공무원들도 통하고 해서 그게 하나의 상생의 그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환경운동가로서 어떤 다른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것은 경남이 사실 생각보다는 자연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 1번이 제가 주남저수지, 그 다음에 남해안 저기 보면 사천부터 시작해가 저쪽에 보면 서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연안이 뛰어났거든요. 거기는 세계적인 그 희귀새들도 많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 흑기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를 보호하고 그쪽 지역을 우리 우포처럼 보전 지역을 해서 오히려 생태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경남의 발전 전략이 될 텐데 자꾸 이제 뭐 공장 만들고 뭐 기업 유치 여기에만 해서 이 균형을 좀 잡는 지자체장이나 또 거기에 지자체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전략도 좀 고민하시면 아까 제가 순천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그 우리가 발전 전략도 나오겠다. 뭐 그런 게 저로서는 이제 자문도 하고 그런 일에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 이제 남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제조업의 비율이 점점 적어지니까 다른 방식의 지자체 발전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따오기 보건 사업에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따오기 보건 사업이 이제 성공을 눈앞에 두고 또 우리 도민들이나 또 전체 국민들도 기대를 하지만 위원장님도 이제 기대를 하실 텐데 어떤 기대 갖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저도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이 따오기 복원이 단순히 하나의 종을 복원한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 따오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옛날 살아왔던 삶을 회고하는 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따오기가 결국은 이제 브랜드화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따오기가 있고 자연이 뛰어난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 동네도 보면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농촌을 살린다는 게 단순히 노인들의 복지를 늘린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더 젊은 사람들 들어와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저도 헌집을 수리해서 들어갔습니다만 이제는 이거를 개인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헌집들을 좀 이렇게 수리해서 도시의 노동자들이나 이런 일반 회사원들이 들어와서 자식들 데려와서 농촌에서 사실은 작은 농사 텃밭도 갖고 오고 거기서 그 좋은 자연 옆에서 아이들 기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의 이제 어떤 국가 전략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히려 생산성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그런 일에 또 보탬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오기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래서 좀 활성화되는 그게 굉장히 성공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 그 지역 차원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따오기를 방사할 때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얼마나 연구자가 답답했으면 따오기가 혹시 우포를 벗어나서 다른 타 시도로 갔을 때 이제 그 생존 문제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겠다고 이런 연구 보고서를 써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연구자 입장에서 아마 절박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새라는 게 또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사람도 그렇지만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고성에 우리가 생명농법하는 갈 수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그 우리가 서산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뭐 해남이라든지 예. 이런 데가 살기 좋은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저는 오히려 일본이나 영국처럼 하나의 서식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남, 우포 이런 게 벨트가 있듯이 합포천내나 봉하마을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거점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게 지금 경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중간에 계속 농촌을 살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거점을 살려서 북쪽으로도 가고 중국 쪽으로도 가고 우리가 철도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듯이 생태적인 복원 같은 경우도 하면 그게 아까 제가 생태 토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생태적으로 다시 복원해서 이런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공동체를 회복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봐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국가도 이제는 자꾸 환경 문제는 단순히 주민과 뭐 이렇게 환경단체 간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의 좋은 공간으로서 교육적 공간으로서 이게 쓰여질 건지 이런 문제를 이제는 네트워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베이스 축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는 네트워크입니다. 교육청, 뭐 도청이 다 우리 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이제 풀어내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종을복원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러면 그 따오기 복원에 성공을 하면 그런 네트워크도 일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할 일이 굉장히 저는 많으실 것 이제 같습니다. 요즘 젊은 활동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옛날처럼 치열하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이제 당신들이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저처럼 이제 무대뽀가 아니고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좀 더 그 지역 주민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가서 다음 단계까지 보고 그렇게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도 그렇게 해서 모임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따오기가 저기 복원돼서 이제 야생 방사 성공하고 뭐 이러면 우포늪이 습지 도시로서 이제 인증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우포늪이 습지 도시로서 인증받는다는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습지 도시라는 게 참 이게 재미난 아이러니인데 사실은 이걸 장아낸 사람이 환경부 이제 직원인데 그 직원이 옛날 마창 환경운동연합 때 사목장을 했던 이현주라는 사람입니다. 그 본래 여기 UNDP 그때 마창 사목장 하다가 임자국장은 도에 그 의제의 사목장을 가고 그다음에 이현주 팀장은 그 당시에 그쪽을 갔거든요. UNDP라고 환경부 국제기구에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다 권고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경험을 쌓고 또 이게 유엔이 하는 일을 경험을 쌓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서 각자 역할을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 레벨에 가서 이현주 팀장은 뭘 생각했냐면 한국이 습지를 잘 보존한 람사총회를 했으니까 그걸 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좀 이니시티브를 지고 세계 각국의 습지를 잘 보존하는데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이 생태다. 뭐 이런 말처럼 그렇게 그 안을 냈는데 10년 동안 그게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3년도에 환경부 윤석열 장관이 굉장히 NGO하고 저희들하고 옛날부터 과장 때부터 소통했는데 그 양반이 들어오고 나서 이 안을 채택해가지고 처음으로 우포에 내려와가지고 람사르 습지 시범도시를 우포구 제가 살고 있는 세진마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게 이제 그 깊은데 그때 그 안이 지금 저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채택이 돼가지고 올해 두바이에서 10월 달에 람사르 총회가 다시 13차가 됩니다. 저희들이 10차였거든요. 거기서 이 람사르 습지 도시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한국이 창안했지 않습니까? 그래 4개 도시가 이제 한국은 되었고 우포늪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천만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은 이번에 가보니까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일이 치열했습니다. 20몇 군데가 신청했고 근데 중국이 우리보다 10배 정도 치밀하게 했을 때 이번에 가보니까 이유는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진핑의 말처럼 생태 그 문명의 전환으로 가야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삶의 질을 높인다. 그래서 그 창수시라고 거기에 바로 주얼레이 고향입니다. 그쪽에. 거기서 가니까 부시장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내가 부시장인데
이번 람사르 섭지 도시가 두바이에서 승인되는 순간 나는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치밀하고 그런 승진 제도까지 주면서 이제 중국도 그렇게 생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런 걸 제안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NGO가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되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NGO 출신으로서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지금 아마 2월 2일 날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섭지에 나니 그때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순천만에서 집중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군데를 이제 어떻게 등록이 다 될지 아니면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등록되는 순간에 이제 국제 협약 속에 우리 유네스코 도시처럼 이제 람사르 총회 협약 안에서 우포는 뭐 람사르 습지 도시 그렇게 그 깃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로고를 쓰면 모든 상품이라든지 따오기하고 2개를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이제 부대 효과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이 경쟁하고 한국에서도 경쟁하고 지금 한 20개국이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게 이제 올림픽처럼 이걸 이제 되는 그래서 아주 전망이 한국에서는 이제 10년 동안 사실 NGO는 그런 전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마침 그래도 정부 안에서라도 그 NGO 출신이 그런 걸 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연생태 보존과 관련돼서 습지도시 인정이라는 거는 부대 효과를 난다는 해서 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뭐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따오기 복원이 우리 이제 우포늪에 성공을 하면 한중일 그 동아시아의 이제 자연생태 보존도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로 서먹서먹한데 따오기 복원을 통해서 조금 그 관계 회복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이 따오기 복원이 되면 일단 한국, 중국, 일본을 초대 우리 정부가 할 거라고 봅니다. 대기적으로 그 직책은 어떻게 될지. 근데 본래 계획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할 때 따오기를 돌려줬으면 저희들은 굉장히 중국에서 높은 격의 분들을 외교적으로 모셔오고 일본 모셔와서 사실은 그 우리 한중일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들을 이런 생태적으로 풀 수 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또 그 원조잖아요. 또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일본은 그거를 갖다가요 왕실의 상징으로까지 삼고 있어요. 그게 니폰이야 니폰입니다. 본래 중국 건데 일본은 왜 조류를 먼저 했잖아요. 연구를 먼저 해서 자기들이 그거는 저거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니폰이야 니폰. 그리고 그 숫자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았고 한국이 그 다음이었고 일본이 많았고 이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그 이니시티브를 왕실의 마치 상징처럼 지금 그렇게 외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왕실 조류보호 협회가 있듯이 일본의 그는 바로 그 자기들의 왕실의 조류보. 그래서 이 따오기는 삼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남북 정보원위원회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니시티브를 지려고 하면 남북 간에 더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정보원위원회를 가지면 굉장히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따오기 복원 산업이 이제 복원 사업이 이제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제일 첫째로는 아무래도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한 깊은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일본 같으면 따오기가 논에 날아오면 처음에는 그들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오기가 날아오면 그 논에 막 그걸 막 알리고 자기 요즘 쌀 같은 거 팔 때 인터넷에 일본 같은 데 우리보다 좀 앞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따오기가 날아온 쌀이다. 뭐 여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도 따오기 복원센터를 계속 가서 보면서 아마 대개 따오기의 그 아름다움 이런 걸 보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말씀 같은 거 만나면 아이고 그거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참 복원 잘 해놨더라.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런 주민이라든지 공동체 경제적인 뭐 활성화. 그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제 남북 간에 이런 종이 사라진 거를 우리 지금 우리도 여우라든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교류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동북아에 또 하나의 종이라든지 이런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기회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람사르 습지도시하고 결합을 시키면 이 람사르 습지도 우리가 원조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각국의 그 어린이들 교류라든지 주민 교류라든지 민간 외교의 그 어떤 방식으로서 이런 따오기를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저쪽의 종과 우리의 종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교류하고 뭐 이러면서 뭐 그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세계화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어릴 때의 그 따오기에 대한 추억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긴 시간 얘기 함께 나주셔서 이제 감사드리는데 혹시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여기 창원시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남 저수지 때문에. 저는 이 주남 저수지는 이번 겨울에 저도 이번에 중국과 영국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한국의 모든 그 겨울 처제들이 있는 곳을 둘러봤는데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것이 저는 주남 저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남에 있는 새가 우포에 오고 우포에서 주남에 오고 항상 그렇게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창원시가 좀 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이 좀 더 힘을 합쳐서 이게 주남이 우포이고 우포가 주남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봉하마을에 있는 하포천 이 세 개가 굉장히 근거리에 30분 이내에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소리들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연도 보존하고 또 지역의 그 경제적인 이익도 취할 수 있는 좋은 그 장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좀 풀어나가면 오히려 따오기도 주남을 오고 봉화도 가고 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만간 되겠다 싶어서 꼭 그렇게 다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오기 복원 사업의 완성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오기가 단순한 새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화해와 공존의 상징,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의 매개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